이 형사사건 아닌 민사사건이라면서 경찰이 접수도 안 하고 곧장을 반려한 일이 있었어요. 민사사건인지 아닌 형사사건인지는 좀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민사사건이니까 이거 안 받아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가 신신당부의 신중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요정 이가은입니다. 강은 씨 혹시 고소장 써보신 적 있어요? 제가 아직 살면서 고소장을 써볼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평탄하게 살아오셨군요. 사실은 고소장을 쓸 일 없는 게 참 좋은 거죠. 네. 혹시 그러면 고소장은 본 적은 있으세요? 진짜 막 고소할 거야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저희한테도 고소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잖아요. 친구끼리. 고소장이라는 게 원래 그 범죄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서술해서 좀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고소는 이제 수사를 촉구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양식은 이제 구술로도 되고 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게 아니어서요. 직접 가서 검사나 경찰관한테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대리를 통해서도 가능을 합니다. 제가 오늘 고소장 얘기를 꺼낸 거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이 형사사건 아닌 민사사건이라면서 경찰이 접수도 안 하고 고소장을 반려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경찰이 고소장을 이제 반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인 부분이 잘못돼서 이걸 뭐 좀 보완해 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예 이게 민사사건이니까 안 되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사건을 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소라는 게 어차피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사건이면 아예 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민사사건인지 아니 형사사건인지는 좀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민사사건이니까 이거 안 받아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쵸. 이런 네네네.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네. 이렇게 고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법리라든가 어떻게 되면 고소장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장이 반려됐던 경우에 어떤 경찰관한테 어떤 처벌이나 아니면 손해배상 인정이 됐는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신중건 변호사의 신신당부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여러분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정말 신신당부에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예, 신신당부는 소통하는 방송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법적인 궁금증이나 방송에 대한 평가, 칭찬 등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변호사님, 어떤 일이 있던 건지 사실관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A씨는 2015년 4월 그 D씨로부터 운송료 40만 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 경찰관 B씨가 일하고 있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었던 B씨는 A씨가 제출하는 고소장 내용이 형사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접수를 하지 않고 그냥 반려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화가 나니까 A씨가 이걸 네. 어떻게 했냐면 같은 내용으로 검찰청에다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근데 D씨가 네. 사기죄로 약식 기소돼가지고 벌금 3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져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잘못 알고 그냥 반려했던 거죠. 고소장을 제출할 때 경찰에 제출할 수도 있고 검찰에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물론 바뀌었는데 네. 예전에 두 군데 다 가능했단 말이에요. A씨는 네. 그 B씨가 근무하던 경찰서를 찾아가서 청문감사실에 B씨의 고소장 반려행위는 비위에 해당한다 하면서 조사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뒤에 네. 담당 경찰관이 C씨에게 전화해서 직접 방문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C씨 뭐라고 했냐면 전화상으로 바쁜 일이 생기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약간 공무원 이게 또 A씨가 또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네. 아니죠. 그래서 두 경찰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고요. 같은 해 10월 B씨에게는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 다음에 C씨에게는 민원 사건 처리 지연 및 중간 통지 생략, 부적절 민원 응대 등을 이유로 각각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경고 처분 받은 후에 A씨는 그래서 B씨와 C씨 그 다음에 이들을 감독하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A씨도 대단한 분이긴 해요. 사실 보통 이런 경우를 당해도 그냥 뒤에서 욕하고 말지 진정을 제기하거나 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네. 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반인들은 안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1심은 어떻게 했냐면 네. B씨와 C씨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업무 집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A씨에 대한 패소 판결을 선고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2심에서는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B씨는 A가 제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심사를 해서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자마자 이거 민사사건이네 이러면서 반려할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조사해서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본적인 곧장 접수 절차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50만 원, 물론 적은 금액이긴 한데 50만 원을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국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라고 해서 그 중에서 50만 원 중에서 5만 원은 같이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어요. 네네. 그다음에 CC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 친절 공정 의무는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다. 근데 CC는 A씨가 제출하는 민원서를 접수한 후 심사에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중과실로 그 처리를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네. 하면서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요. CC의 경우에는 30만 원, 좀 더 적어요. 그다음에 국가는 그 중에서 5만 원에 대해서 같이 배상하라. 이렇게 배상 명령이 내려졌고요. 이것이 이제 또 상고까지 했어요. B와 CC가. 네네. 그래서 해서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잘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그동안은요. 왜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그 행위가 자체가 이 중과실에 의해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 단순하게 그냥 뭐 결과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는 건지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실은 손해배상 책임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인정을 그동안 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더더욱이나 국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더더욱이나 잘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은 아니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다라고 보통은 판단하는데 이게 국가 책임이 언제 인정되냐면 네. 그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이에요. 그동안은 경과실만 있다고 해가지고 네.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그냥 가볍게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중요한 거를 안 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번에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경찰서에서 조서장을 접수러 갔으면 이거 민사사안이니까 이거 해도 안 돼요. 근데 경찰관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돌아오지. 맞아요. 그래, 이거 왜 안 돼요? 이건 따지는 사람 별로 없단 그쵸,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경찰이 좀 무섭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부심도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선은 접수를 받고 네. 이게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실 각하하면 돼요. 각하라는 게 있거든요. 사고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네. 아예 이거 그냥 받지 않으니까 이게 의심하게 되죠. 피고소 인측하고 네. 뭔가 이게 얘네들하고 뭔가 이게 짜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 사건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사실은 잃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되리라는 거죠. 그럼 변호사님, 이 사안에서 쟁점이 무엇인가요? 예, 우선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소와 달리 고발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나도 어떤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시민단체가 고소가 아니라 고발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되는 거죠. 피해자가 아닐 때 고발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고소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구두로 할 수도 있고요. 네. 고소장을 작성해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복잡한 사항이 제3범죄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히 구두로 하면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증거가 hogy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정시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렇죠. 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하고 피해를 받다는 어떤 피해를 받는지 그 내용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 여기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중요한 부분만 그렇죠. 있으면 그 그렇죠. 고소장이 될 근데 수 제일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피해를 입은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써 있냐는 거죠. 그 모든 범죄의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해서 구속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네. 맞게 고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런 양식을 채워서 경찰서에 내면 돼요. 경찰서에 가면 이 서류가 지금 구비돼 있어서 거기에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그 인터넷에 보면 고소장 양식이라고 해서 다운받을 네.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네. 고소할 일 있으면 고소장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외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접수를 안 받고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3범죄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네. 그 2020년도 전체 고소 건수가 이제 63만 5,862건이었거든요. 네, 엄청 많네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가 뭐냐면 사기, 횡령, 배임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을 줬다가 못 받으면 다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죄로 이제 고소한다 그러면 이거 민사 사건이네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이게 사기 범죄인지 아니 단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접수는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 경찰에서 안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렉트로 검찰에다가 고소를 한 경우, 입장을 제출한 경우가 있었어요. 검찰에서는 무조건 받아요. 받은 다음에 수사를 위해서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는 형태로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경찰에서는 막 자기네 임의로 안 받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두 군데 다 동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서 검찰과 이제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조정해가지고 네. 어디가 수사를 할 것인지를 정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정 강력 범죄라든가 몇 가지 경제 범죄 중에서 이제 얼마 이상의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 같은 경우에 이제는 경찰서에다가 그 고소장을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검찰에다 제출할 수는 없어요. 그럼 바로 이제 내려보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오늘 다뤘던 거고요. 경찰에 이제 종전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혐의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그러면 검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혐의가 없네 그러면 거기서 수사를 종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이 검사한테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어서 경찰한테도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봤더니만 혐의가 없어.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낼 수 있어요, 경찰이. 물론 이제 예를 들면 고소한 사람이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 기록을 검찰에 보내서 검찰에 다시 한번 판단하게 하긴 절차가 있긴 하지만 경찰에서 1차 종결권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내가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했어. 네. 그럼 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예전에는 검사가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혹은 재항고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1차적으로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어서 이제 불송치 처분을 하면 네. 그 경찰의 불송치 처분 자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검사의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검사로부터. 그럼 이거는 이제 계속 이의 신청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소인이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대신 네. 그 신청인의 인적 사항하고 경찰의 결정 내용, 그다음에 이의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해서 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1차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했던 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 이의 신청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그래야 이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제대로 지적을 해줘야 네. 다시 수사가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소를 경찰서에 했을 때 만약에 불송치 처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려드리려고 사실 이 아이템을 좀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대부분의 고소가 경찰서에다가 이제 하게 되니까 네. 그게 뭐 당연히 혐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되면 다행이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게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걸 준비한 겁니다. 저는 사실 고소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엄청 큰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제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그런 양식을 지켜서 경찰서에 이렇게 낼 수 있는 부분이구나. 피해를 네. 입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 고소를 어떻게 하나 좀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쵸. 좀 번거롭지 않을까? 변호사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서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물론 약간 복잡하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건 아무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네. 고소장을 제대로 잘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간단하게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보내주세요. 모든 고민은 익명으로 처리해드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예,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소통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